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가 융단폭격의 대상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적폐청산 수사의 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윤석열은 깨끗하냐? 윤석열은 양심적이냐는 문제입니다.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하는 주체인 윤석열 검사는 깨끗한가? 과연 이런 일을 할 만큼 양심적인 검사인가라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살펴보면 뭔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그만큼 깨끗한 검사일까요? 자,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는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 요청서를 보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사는 부모를 복양한다는 이유로 세금 혜택을 받은 사건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는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양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원래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복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게 세제 혜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가 낸 것을 보면 과연 윤석열 후보자의 부모가 이 복양을 받을 만한 정도로 돈이 없느냐.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연간 5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를 공양한다고 세제 혜택을 받았던 윤석열이 이번에는 독립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 정가윤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해보니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윤석열 후보자는 매년 500만 원, 기본공제 300만 원, 경로우대 추가공제 200만 원, 매년 5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윤 후보자의 부친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 통계학과라고 합니다.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연간 216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고한 내용입니다. 윤 교수는 2001년부터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간 소득이 2160만 원 아닙니까?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또 같이 사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함께 거주하지 않고 연간 소득 금액도 2160만 원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확인된 것만 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받는 2160만 원이고 이 외에도
연세대 명예교수면 뭐 연금이나 수입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논란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도 논란이 될 테고 도덕적으로는 더 큰 논란이 될 겁니다. 자, 인사혁신처의 재산등록 고지 거부 심사 기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의 2인 가구 소득이 170만 원이 넘으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지침을 위반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2160만 원을 받는데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216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 윤석열 쪽 해명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사실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들 해석은 다릅니다. 여기 말하면 말이죠. 연구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부 세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실비 변상적 금액이라는 것은 회의 참석, 교통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윤 교수가 받는 것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실비 변상적 급여로 정의하는 것과는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216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 그러면 100만 원을 빼면 2060만 원이 이렇게 뭐 교통비 이런 뭐 회의 참석비로 썼다?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실제로 대학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비 보상적 급여의 성격으로 매달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잡아봤자 240만 원 정도가 비과세입니다. 216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인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부모를 복양한다. 근데 부모를 복양한다고 해서 매년 5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는데 이 부모를 복양하는 기준은 일단 함께 살고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윤석열 검사는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했는지는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되겠죠. 그리고 월 100만 원 이하인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2160만 원을 고정급으로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도덕적인 해입니다. 게다가 세제 혜택은 꼬박꼬박 받아놓고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뒤 부모의 재산은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재산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자식이 부양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들은 정말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자 딱 걸렸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자는 상당히 고급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크로비스타가 압류를 받은 적이 3번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윤석열 후보자의 아파트 재산세를 3차례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서초구청으로부터 압류를 받은 사실이 2012년, 2013년, 2015년 있었다고 합니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아크로비스타는 상당히 고급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재산서 고지서를 제때 전달받지 못해서 압류가 들어왔다. 부주의에 의한 실수라고 소명했지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김건희 씨와 결혼한 것이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쯤 됐는데 그 7년 동안에 3번이나 아크로비스트 아파트의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 납부, 세금 납부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자의 병역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1980년과 1981년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판정을 받아 전시 근로역 처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자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컨택트 렌즈를 끼웠다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컨택트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쓰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생활을 하는데 군 면제를 받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조금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뭐 다들 이제 군 면제된 사람들 경우 군대를 회피했느냐 아니면 못 갔느냐 뭐 이런 건데 이 문제는 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는 이 부동시 짝눈 때문에 군대를 안 갔는데 좌우 양쪽 눈의 곡광도 차이가 3.0 디옵터 이상이거나 뭐 곡광도 차이가 뭐 얼마 정도면 변형 면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에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연 그 당시 규정에 맞는 부동시가 맞는 건지 이것도 확인해 봤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윤석열 후보자가 안경도 안 쓰고 이렇게 생활하고 또 뭐 광골 검사니 뭐 굉장히 뭐 대단한 평가를 받는데 안경 안 써 생활에 불편이 없을 만한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고글절 렌즈를 썼다든지 뭐 안경을 갖다 썼다면 그래도 봐줄 만하지만 생활에 편하게 이렇게 안경도 안 쓰고 다니는데 군대는 안 갔다? 대개 보면 이런 분들이 그 당시는 뭐 심각하고 아팠는데 그 다음에 다 나았다. 그 다음에는 정상적이 되었다. 정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자가 과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인물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짝눈으로 이제 병역 면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짝눈의 병역 면제 기준은 상당히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아마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이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그 군 인력 후보자들이 많아서 뭐 눈 나쁘고 할 경우 빠지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과연 윤석열 후보자가 정말 부동시가 맞아서 군대를 안 갔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경도 안 쓰고 생활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적폐청산이니 뭐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서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니까 문제가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본인 문제도 있지만 부인 문제, 부인의 재산이 63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가 된다면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유산 받은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 등으로 재산을 불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20억 원 구매해서 내부자 거래 의혹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경우 사기 사건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다른 사람을 칼날같이 단죄하는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은 깨끗한지 양심적인지 본인 주변은 본인 가족은 깨끗한지 이번 인사청문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